파크 퀀텀 리프, 디지털 심연 속으로.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수천 개의 네온 사인과 차량 불빛으로 현란하게 반짝였지만 마포구의 낡은 오피스텔 15층 김민준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화려함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32살의 IT 개발자 김민준. 그의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코드 몇 줄이 떠있는 모니터, 그리고 갚아야 할 대출금 고지서가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상경해 구로 디지털 단지에 촉망받던 스타트업 창립 멤버로 합류하기까지 그의 20대는 밤샘 코딩과 값싼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야심차게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시장의 외면을 받았고 회사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웠다. 3년을 만나며 미래를 그렸던 여자친구는 오빠, 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현실을 좀 봐. 라는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갔다. 민준에게 남은 것은 공허한 오피스텔과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든 외로움뿐이었다. 그가 유일하게 현실을 잊고 숨 쉴 수 있는 곳은 화려한 그래픽과 장대한 서사로 가득한 MMORPG, 에테르 워즈의 세계뿐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현실의 김민준이 아닌 강력한 전사 미카엘이 될 수 있었다. 그날도 야근의 피로를 채 가시지 못한 채 민준은 익숙하게 에테르 워즈에 접속했다. 오늘의 목표는 최상위 레이드 보스, 심연의 군주 크로노스. 수십 명의 유저가 모여 공략을 시도했지만 크로노스의 압도적인 힘 앞에 파티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리더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라는 메시지가 채팅창에 뜨려는 순간이었다. 섬광처럼 나타난 한 명의 힐러가 기적처럼 파티를 일으켜 세웠다. 아이디는 아리. 그녀의 캐릭터는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쓰러진 아군들을 치유했고 예측 불가능한 크로노스의 공격 패턴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확한 타이밍에 보호막을 쳤다. 그녀의 컨트롤은 단순한 게임 실력을 넘어 예술에 가까웠다. 그녀의 지휘 아래 괴멸 직전이었던 파티는 거짓말처럼 전열을 가다듬었고 마침내 크로노스를 쓰러뜨렸다. 채팅창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감사를 담아 아리에게 귓속말을 보냈다. 아리님, 정말 대단하세요. 덕분에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간결하지만 따뜻함이 묻어나는 답장이 왔다. 괜찮아요, 미카엘님. 팀플레이잖아요. 다음에도 같이 해요. 아리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홍콩의 한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28살의 금융 컨설턴트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홍콩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미모의 여성이었다. 물론 그 사진은 인터넷에서 도용한 것이었다. 게임 파트너로 시작된 관계는 빠르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게임 공략법부터 시작해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나누었다. 아리는 민준이 상상하던 이상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똑똑했고 유머 감각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민준이 회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면 그녀는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조언을 해주었고 시련의 아픔을 이야기하면 따뜻한 위로의 말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놓치다니 그 여자분이 후회할 거예요. 민준 씨는 재능이 넘치는 개발자예요. 지금은 잠시 힘들 뿐 곧 모두가 민준 씨의 가치를 알아볼 날이 올 거예요. 제가 항상 옆에서 응원할게요. 그녀가 보내주는 홍콩의 사진들은 민준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빅토리아 피크에서 내려다본 야경, 센트럴의 고급 레스토랑, 그녀가 키운다는 페르시안 고양이 미미의 귀여운 모습. 그 사진들은 민준의 팍팍한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꿈 같은 세상이었다. 그는 언젠가 아리를 만나러 홍콩에 가리라. 그녀와 함께 저 화려한 야경을 거닐리라 다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민준의 조심스러운 요청에 아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사실 제가 목소리에 콤플렉스가 있어서요. 아직은 좀 부끄러운데. 하지만 이내 민준 씨니까 특별히 들려줄게요. 라며 수줍게 웃었다. 잠시 후 걸려온 전화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민준의 기대만큼이나 맑고 다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기계음이 섞인 듯 어색했다. AI 변조인가? 하는 의심이 찰나를 스쳤지만 민준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에이, 설마
그냥 통화 음질이 안 좋거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 설마. 그는 그 미묘한 위화감마저 그녀의 신비로운 매력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아리에 대한 그의 믿음은 이미 의심이 비집고 들어올 틈 없이 단단해져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아리는 민준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더욱 깊은 우려를 표했다. 어느 날 민준이 월세와 대출 이자 걱정을 늘어놓자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준 씨, 제가 사실은 회사 일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투자가 있어요.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AI 기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에요. 퀀텀 리프라고. 저희 회사 VIP 고객들을 위해 홍콩 본사에서 극비리에 개발한 건데 인공지능이 24시간 내내 국제 금융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타이밍에 자동으로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 부담은 거의 없는데 수익률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민주는 IT 개발자로서 AI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AI를 이용한 자동 매매로 위험 부담 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낸다는 말은 쉽게 믿기 어려웠다. 글쎄요, 아리 씨. 그런 게 정말 있다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됐겠죠.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극소수 VIP 고객들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제가 담당자라서 특별히 민준 씨에게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제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아리는 곧바로 퀀텀 리프 앱의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왔다. 화면에는 민준이 평생 만져보기도 힘들 만큼 거대한 숫자가 수익으로 찍혀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저도 처음엔 이걸로 시작해서 지금은 홍콩의 작은 아파트도 샀어요. 민준 씨, 이건 기회예요. 월급만 모아서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 힘들잖아요. 민준 씨의 뛰어난 재능을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요. 제가 도와줄 테니 아주 소액으로만 시작해봐요. 100만 원이라도 좋아요.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봐요. 아리의 달콤한 속삭임, 눈앞의 경이로운 수익률,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강렬한 갈망. 민준의 이성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100만 원 정도면 혹시 일터라도 감당할 수 있잖아. 한번 해보는 거야. 아리가 설마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그는 결국 아리가 보내준 링크를 통해 퀀텀 리프 앱을 다운로드했다. 앱의 첫인상은 꽤나 그럴듯했다. 세련된 디자인,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프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어딘가 허술했다. 일부 메뉴는 클릭해도 반응이 없었고 고객센터 연락처는 이메일 주소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베타 버전이라서 그렇겠지, 보안 때문에 일부러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이미 아리와 퀀텀 리프가 가져다줄 장밋빛 미래에 중독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비상금 계좌에서 100만 원을 퀀텀 리프 앱의 가상 계좌로 이체했다. 기적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다. 퀀텀 리프 앱의 잔고는 125만 원이 되어 있었다. 하루 만에 25%의 수익. 민주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는 즉시 아리에게 연락했고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거봐요, 민준 씨. 시작이 좋네요. AI가 민준 씨의 투자 성향을 파악했나 봐요. 그 후 며칠간 잔고는 계속해서 불어났다. 150만 원, 180만 원, 그리고 일주일 만에 200만 원을 돌파했다. 민주는 완전히 흥분했다. 그는 아리의 조언에 따라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입금했다. 그러자 수익률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구로 디지털 단지의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개발자가 아니었다. 그는 곧 거대한 부를 거머쥘 성공한 투자자였다. 오랜만에 만난 박서연은 민준의 변화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값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친구의 모습이 그녀는 낯설었다. 야, 김민준, 너 완전 다른 사람 같다. 로또라도 맞았냐? 하하, 로또보다 더한 거지. 서연아, 나 이제 곧 회사 그만둘 거야. 내 앱 개발에만 집중할 거라고. 아, 그리고 나 아리랑 곧 결혼할지도 몰라. 민주는 자랑스럽게 아리의 사진을 보여주고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 찍힌 퀀텀 리프 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웹툰 작가로서 수많은 자료 조사를 해왔던 서연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민준아, 이 앱 정말 믿을 만한 거야? 내가 아는 금융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대부분 사기래.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건 100%야. 그리고 내 여자친구라는 사람 정말 홍콩에 있는 거 맞아? 신원 확인은 해봤어? 야, 박서연, 너 또 그 소리냐? 네가 뭘 안다 그래? 넌 그냥 내가 잘 되는 게 배 아픈 거지? 내 여자친구 의심하지 마. 배가 아프다니? 난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그 여자랑 그 앱 때문에 10년 지기 친구 말도 안 듣는 거야? 그들의 대화는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다. 민주는 서연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고 서연은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민주는 잠시 후회했지만 이내 서연이는 현실을 몰라 이건 아무나 잡을 수 없는 기회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했다. 그는 이제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리뿐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의 고립은 더욱 깊어졌다. 친구와의 다툼은 오히려 민준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아리에게 서연과의 일을 털어놓았고 아리는 그를 위로하며 더욱 교묘하게 그를 조종했다. 민준 씨 마음 다 이해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면 일단 비난부터 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면 돼요. 마침 민준 씨,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퀀텀 리프 본사에서 한국 지사 설립을 기념해서 딱 일주일간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크릿 펀드를 오픈한대요. 이건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인데 3개월 안에 원금의 5배를 보장한대요. 이번 기회만 잡으면 우리 정말 서울의 그림 같은 집 사고 민준 씨는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마음껏 앱 개발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번 용기를 내봐요. 원금의 5배. 그 말은 민준의 남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이미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했고 앱상에선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보고 있었다. 1억 원을 더 투자하면 순식간에 1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부어두었던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았다. 그것도 모자라자 그는 은행을 찾아갔다. 그의 불안한 눈빛과 초조한 태도를 이상하게 여긴 은행원은 대출 목적을 물었지만 그는 개인적인 사업 자금이라고 둘러댔다. 그렇게 그는 제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래도 부족하자 그는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곳까지 손을 뻗었다. 금리가 살인적인 제2금융권 대출과 카드론까지. 그렇게 그는 자신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2억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했다. 그 돈이 퀀텀 리프 앱으로 송금되는 순간 민주는 현기증을 느꼈다. 불안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기대감이었다. 앱 속 잔고는 순식간에 7억 원을 넘어섰다. 그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이제 억만장자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었지만 아리는 조금만 더 참아요. 3개월 뒤 우리가 홍콩에서 만나서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때 모두에게 깜짝 발표를 하는 거예요. 라고 속삭였다. 민주는 그녀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그는 매일 밤 아리와 통화하며 홍콩에서의 재회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꿨다. 하지만 꿈이 깨지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비보였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와 병원비가 당장 필요했다. 민주는 처음으로 퀀텀 리프 앱에서 출금을 시도했다. 7억 원 중 5천만 원만 인출하면 되었다. 하지만 출금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는 오류 코드 5긱3, 일시적인 서버 불안정이라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고객센터 이메일로 긴급 출금을 요청했다. 몇 시간 뒤 답장이 왔다. 고객님의 계좌는 현재 고액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출금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출금을 원하시면 계좌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현재 잔고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 입금하셔야 합니다. 7천만 원. 민주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이미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상태였다. 단돈 1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다급하게 아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리 씨,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출금이 안 된대요. 보증금을 7천만 원이나 내라는데 저 정말 돈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리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했다. 어머 민준 씨,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이네요. 보증금이라니 제가 본사에 당장 알아볼게요. 걱정 마요. 하지만 잠시 후 돌아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알아봤는데 어쩔 수 없대요. 국제금융법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래요. 민준 씨, 그 정도 돈도 융통 못해요. 제가 민준 씨 믿고 얼마나 좋은 기회를 줬는데 실망이네요. 설마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니죠? 저도 지금 홍콩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돈이 다 묶여 있어요. 민준 씨 일은 민준 씨가 알아서 해결해야죠.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랑을 속삭이고 미래를 약속하던 그녀가 맞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AI 변조음처럼 느껴졌던 그 미묘한 위화감이 이제는 섬뜩한 가면처럼 느껴졌다. 아리 씨,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뭘 어떻게 해요? 투자는 본인 책임이에요. 전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럼 이만. 뚜뚜 끊어진 통화음은 민준의 심장에 박힌 사형 선고 같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 잠시 후 잊고 있던 박서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너 이거 사기 아니냐? 그는 미친 듯이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퀀텀 리프 사기, 홍콩 금융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 화면에는 그와 똑같은 악몽을 꾼 사람들의 절규가 가득했다. 도용된 프로필 사진, 그럴듯한 가짜 앱, 달콤한 약속, 그리고 출금을 막는 온갖 종류의 세금과 수수료.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아리도, 홍콩에서의 삶도, 7억 원이라는 잔고도 모두 그를 낳기 위한 정교하게 설계된 터치였다. 그는 심연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웃음은 곧 통곡으로 변했다. 그는 책상 위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마포구 오피스텔 15층,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그의 절망을 비웃는 듯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운 민주는 유령 같은 모습으로 박서연의 작업실을 찾아갔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고 그의 처참한 몰골과 텅 빈 눈동자에서 모든 것을 짐작했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을 뿐이다. 민주는 목이 메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떨렀다. 가자 경찰서.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주는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과 키보드 소리로 가득했다. 이진호 팀장은 민준이 내민 자료들을 꼼꼼히 살피며 그의 진술을 들었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김민준 씨, 전형적인 돼지 도살 스캠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범죄 유형이죠. 온라인에서 신뢰를 쌓은 뒤 가짜 투자 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범인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며 대포통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팀장의 냉정한 현실 진단은 민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잡아주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일단 범인들이 사용한 계좌와 IP 주소 그리고 퀀텀 리프 앱 서버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할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김민준 씨도 강하게 마음먹으셔야 합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민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2억 원이 넘는 빚, 신용불량자라는 낙인, 그리고 자신을 향한 깊은 혐오감.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잃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10년간 갈고 닦은 그의 코딩 실력이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컴퓨터를 켰다.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알아야 했다. 자신이 어떻게 속았는지, 그들은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다. 그는 밤을 새워 퀀텀 리프, 앱의 코드를 역추적하고 서버 로그를 분석했다. 사기 조직이 남긴 희미한 디지털 발자국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는 개발자로서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찾아낸 단서들을 정리해 사기꾼 잡는 개발자라는 블로그를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아리와의 만남부터 투자 과정, 그리고 사기를 깨닫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퀀텀 리프와 같은 가짜 투자 앱을 구별하는 방법,
로맨스 스캠의 특징, 피해 시 대처 요령 등을 상세하게 공유했다. 그의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비슷한 경험을 한 피해자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그는 제보된 정보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이진호 형사에게 전달했다. 그의 블로그는 단순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의 연대와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고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빚을 갚아나갔다. 매일같이 날아오는 빚 독촉 문자와 싸워야 했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박서연이 있었고 온라인에는 그의 글을 읽고 힘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남는 시간을 쪼개 새로운 앱 개발에 몰두했다. 그것은 사기 방지 앱이었다. 사용자가 의심스러운 링크나 앱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기존의 사기 사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하여 위험도를 알려주는 앱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랐다. 어느 늦은 밤 블로그에 짧은 댓글 하나가 달렸다. 개발자님 덕분에 5천만 원을 지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민주는 그 댓글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닌 작은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중국 광저우의 어느 허름한 오피스텔. 수십 대의 모니터 불빛 아래 아리의 사진 속 여인과는 전혀 다른 평범한 모습의 한 여성이 헤드셋을 낀 채 유창한 한국어로 속삭이고 있었다. 어머, 지훈 씨. 팀플레이잖아요. 다음에도 같이 해요. 그녀의 모니터에는 에테르워즈 게임 화면과 함께 박지훈, 29세, 중소기업 회사원, 최근 주식 투자 실패라는 새로운 피해자의 정보가 떠 있었다. 디지털 심연 속 돼지 도살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김민주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코드 한 줄 한 줄은 she's. 어쩌면 그 거대한 심연에 던져지는 작은 돌멩이가 될지도 몰랐다. 파문을 일으키고 변화를 만들고 누군가의 절망을 막아줄 작은 희망의 돌멩이. 서울의 밤은 여전히 어둡고 화려했지만 이제 그의 창문 너머 불빛은 더 이상 그를 외롭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을 비추는 등불이었다.